표시를 따로 하진 않았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다 적용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돼요? 네. 키워돌 영어방 시청자 여러분, 약간 조금 아쉬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시즌2 마지막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뭘 그렇게 울어? 우리 7개밖에 안 했는데 한 20년 방송한 사람처럼만. 그리고 오늘은 무려 이제 특집 방송인데요. 그 특집이 무엇에 대한 특집이냐? 네, 이것은 저희가 일단 인사부터 드리고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키워돌로지를 함께 쓴 연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다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고 책 누가 나만큼 여자를 사랑하겠어를 쓴 주연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희 유종의 미를 거두는 특집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무엇에 대한 특집인지 오늘의 주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살짝 저희 입고 있는 옷이 좀 힌트이긴 합니다. 네. 이제 그 투쟁, 저희 이 투쟁 또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또 일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또 아이돌들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맞아요. 그분들 거기서 노는 거 아니잖아요. 네, 돈 받고 다 하는 거잖아요. 오늘 특집은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아이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특집입니다. 일하는 사람으로서 아이돌과 연습생이 부당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 그런 것들이 표면화되어서 이제 뉴스에 나거나 이제 기사에 난 적도 있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오늘 일하는 사람으로서 아이돌과 그리고 연습생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약간의 비장의 무기를 준비해왔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누군지 기대되시나요? 누구. 네, 바로 노동법 전문가라고 할 현직 노무사이신 김세정 노무사님을 저희가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네, 김세정 노무사님은 퀴어 노동 법률 네트워크 퀴어 동네 또 구성원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자기 소개와 함께 퀴어 동네 소개도 한번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저를 소개하는 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소개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 노동인권을 위해 일하는 페미니스트 노무사 김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시작부터 시작부터 지금 아주 멋있다. 기세를 그냥 몰아서 이게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비장의 무기라고 해주셔가지고 용기를 좀 내봤고요. 예, 그 소개해주신 대로 저는 이제 퀴어 노동 법률 지원 네트워크라는 이제 줄여서 퀴어 동네라고 부르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주제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에도 많이 뜨잖아요. 네. 아이돌들이 뭐 활동하다 다쳤다던가 그런데도 막 무대에 무리하게 서가지고 뭐 이렇게 기사가 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계약 뭐 관련해가지고 네네네. 계약 조건 관련해가지고 최근에도 이제 뭐 남성 아이돌 그룹에서 뭐 계약 조건상 뭐 이제 수익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제 소송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일하는 사람, 일하는 전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일하는 사람, 그렇다면 아이돌도 일하는 사람이긴 하니까 우리가 노동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하고 아이돌은 어떤 접점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네네. 아이돌들을 위한 법들도 또 기존에 맞아요.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예. 이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건 줄여서 대중문화산업법. 최근에 이제 이 법이 많이 회자된 사건이 그 이승기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 이승기 사건 그 이제 뭐 18년 동안 정산 제대로 음원 수익 정산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네. 이런 게 이제 골자인 네네네.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이 대중문화산업법 뭐 위반이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얘기가 되면서 이제 지난 국회 때 이번 국회 말고 지난 국회 때 뭐 개정안이 발의되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좀 한 번 더 네.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대중문화산업법이라는 법이 있고 요 법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이돌의 노동권하고 되게 밀접한 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예술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아이돌 포함해서 예술인하고 사업자 사이의 계약서에 어떤 내용들이 꼭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은 내용이 있어요. 이 대중문화산업법에. 그리고 이 법 때문에 이 법의 또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문체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배포를 하라고, 고시를 하라고 요 법에서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계약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대중문화산업법에 일부 또 중요한 부분이 청소년, 아주 맞아. 중요하죠. 아이돌 청소년들이 네. 많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관한 보호 내용들이 막 들어있어요. 뭐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뭐 건강, 그리고 학습권, 네, 학습해야죠. 그리고 인격권 당연히 있어야 되고, 수면권과 휴식권. 이 법에서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청소년 아이돌이면 저녁에 촬영 못한다, 너 스케줄 못한다, 맞아요. 이런 거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맞아요.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법 말고도 이렇게 뭐 지자체 같은 데에서 시장 이름으로 낸 뭐 조례 이런 게 네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조례도 있어요. 서울시에 그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네,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조례가 있어요. 이 법이 이 조례가 제가 찾아보니까 약간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청소년 문화예술인, 여기까지는 뭐 아이돌 당사자, 거기다 뭐 준비생, 연습생. 연습생. 근데 한 개가 더 있어요.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 포기자. 오, 그것까지? 진짜 중요하다. 네, 진짜 중요하죠. 진짜 중요해요. 진짜 오,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중도 포기자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엄청 문제죠. 중요한 네, 문제죠. 네. 또 이런 법들이 있는데요. 오. 이 법들이 구체화되어서 이제 실제로 계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네, 실제적으로 그쵸. 이게 피부에 와닿는 건 계약이니까.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미리 그러니까요. 네, 계약서 이거 하고. 언제 기회할까 하고 네, 있었는데, 가져왔습니다. 아이돌들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맞아요. 그분들 거기서 노는 거 아니잖아요. 네. 아이돌이 내가 됐다 하면 이제 쓰는 표준 전속 계약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의 경우에 이제 부속 합의서로서 이 표준 계약서에 더해서 이제 쓰는 계약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연습생을 위한 별도의 계약서가 또 있습니다. 연습생도 계약을 네, 하라고 네. 이제 네, 네, 주는 네. 거네요. 예, 예. 네. 하나씩 주요 내용만 한번 네. 볼까요? 이 계약서에 대해서 그냥 역사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금 개정이 언제 되어 있는지만 나와 있지 언제 생겼는지 정보가 없거든요. 맞아요. 언제쯤 생겼을 것 같으세요? 퀴즈. 퀴즈 아니고 생각보다 오래 안 됐을 것 같아. 계약서, 뭐 계약, 뭐 이런 말이 처음 등장한 거 2009년 7월이에요. 2009년. 네, 2009년 7월인데, 그리고 2009년 7월에 그럼 무슨 일이 있어서 얘가 등장을 했냐? 되게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고 장자연 배우의 그거였구나. 네, 그걸 계기로 네, 만들어졌어요. 그때 나 이제 갑자기 너무 소름 돋았어. 네, 진짜 그렇죠. 그랬고 2009년 7월에 얘가 이제 처음 등장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전에 동방신기. 근데 저도 제가 생각한 거 그거였어요. 그쵸, 네. 네, 그거죠. 동방신기가 이제 이 표준전속 계약서 요 이제 모양새가 처음 등장한 거의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사태가 발생했었어요. 노예 계약 뭐 이제 등등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 표준전속 계약에 대한 얘기가 그때 많이 회자가 됐었죠. 네, 이런 좀 아픈 역사와 함께 아픈 역사가 있네요. 있죠. 내용을 그러면 아주 간략하게 네. 좀 네. 봐볼까요? 3조, 제3조 볼까요? 계약 기간 및 갱신. 네, 여기서 7년이 나온 거군요. 정확하십니다. 그 아이돌의 그. 네, 7년 징크스, 마의 7년. 마의 7년. 네, 이게 우리가 법으로 7년을 해놓아서 네, 네, 네. 그냥 계약할 때 풀로 땡겨가지고 너무 아니 맞아요, 그거예요. 이게 처음 이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거나 이 계약서를 체결하면 여기 있는 대로 계약 기간이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해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마의 7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재계약할 것인가, 뭐 이런 기사들 심심찮게 보잖아요. 그게 요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또 넘어가서 6조를 보시면 이번에 이제 가수의 권한 및 의무라고 해가지고, 그 바로 다음 장에 5항 보시면, 동그라미 5 보시면 네. 이제 소속사가 가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넣어놨고요. 8항 보시면 기획업자 소속 임직원에 의해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고지하고 업무 배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 2번에 보면 네네네. 가수에게 우울증 증세 등이 발견되는 네. 경우 가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적절한 치료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네. 되어 있어요. 한참 넘어가서 12조를 보시면 이거 진짜 중요하죠. 수익의 분배, 수익 분배도 있습니다. 그냥 좀 재밌는 게 이렇게 밑에 사항 보시면 가수가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인원수를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좀 재밌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런 거 다 분쟁이 되니까 네. 결국에 이렇게 기준을 딱 만들어 놓는 맞아요. 예, 다만 이제 별도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어쨌든 원칙은 그렇더라. 정산금액 지급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보수 청구권이 법정 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여기서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러니까 네. 쉽게 생각하면 부모님 네. 이런 건데 이제 부모님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직접 정산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넘어가면 이제 연습생 계약서도 아까 이따 네. 말씀드렸어요. 연습생은 좀 아주 간략하게 보면 여기도 계약 기간 3년이야. 네, 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좀 근데 이건 원칙이고 뒤쪽에 가면 연장을 하려면 뭐 언제 고지해야 맞아.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어쨌든 3년. 그리고 또 3조에 넘어가면 이제 기획업자의 권한 및 의무라 해가지고 1항 보면 훈련 활동을 연습생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런 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생으로 불러놓고 얘를 이제 대비시키기 위한 어떤 뭐 교육이라던가 뭐 레슨이라던가 이런 걸 계속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계약서에 따르면. 맨 밑에 5조 보면은 훈련 비용 이것도 연습생별로 분리해서 회계장부를 이렇게 작성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대로만 되면 진짜 문제가 없을 것 맞아요. 같은데. 여기 뒤에 보면 또 회계 내용을 연 2회에 통보해야 된다. 맞아요. 사실 다들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라고 하면서 모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얼마던데요? 라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협상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방금 본 계약서들 다 느낀 것처럼 네. 지켜지기만 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얘를 강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표준이니까. 네, 계약. 강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안 쓴다고 해서 뭐 벌금 때린다 없어요. 뭔가 권위가 없는 계약서인 거잖아, 사실. 진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방금 우리 계약서도 보고 법 네. 얘기도 들었잖아요. 다음 중 아이돌 연습생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인가? 최저임금. 그러게요. 근데 그쪽 세계에 최저임금이라는 게 근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적용 안 될 거다. 뭐 산재 신청 이런 거 다 되실 것 근데 산재는 될 것 될 것 같아요. 같고. 그럼 저 직장 내 괴롭힘. 그것도 애매하긴 이게 하네. 괴롭힘의 종류 중에 뭐가 있냐면 왕따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돌 부당 지시, 업무 배제 이런 것도 뭐 사적 용무 지시 이런 것도 저 괴롭힘의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표시를 따로 하진 않았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다 적용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돼요? 네. 휴게 시간, 휴가 이런 거는 우리가 아까 청소년 아이돌의 경우에는 주 몇 시간 네, 일해라 네. 이런 건 정해져 있는 거 봤어요. 근데 네. 몇 시간 이상 휴게 시간 줘야 된다. 몇 시간 일하면 휴게 시간 몇 분 줘야 된다.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네. 그러게. 아까 계약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제가 네, 거짓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휴가 언제 보내줘야 된다. 우리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맞아, 적혀 있어. 네, 연차휴가 몇 개 어. 준다. 음. 계약서에 없었어요. 맞아. 그쵸. 법에도 계약서에 아까 없었어. 제가 있었으면 말씀드렸을 때 없었고. 근데 진짜 계약서에 다 없었네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것도 산재하고 약간 비슷한데 우리 같은 근로자 아니라서 직장이 해당 안 되는 거죠. 네. 직장이라는 직장이 것이. 참고로 근데 6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여기 이 우리가 본 계약서에서 일부는 좀 제재를 할 수 있어요. 아까 그 기획업자나 네. 그 네. 소속 임직원에 대한 성희롱 폭력 이런 거는 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 조항도 되게 좀 반쪽짜리 조항인 게 누가 하면 안 된다를 하는 거죠. 기획업자하고 기획업자 소속의 임직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획업자로서 아이돌한 연습생에게 어떤 성비위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뒤로는 기획업자가 아니라 제작업자 같은 걸로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업자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면은 이런 것들 다 이견 없이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돌과 연습생 여기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뭐냐를 말씀을 드리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추상적이에요. 모든 법 내용들은 좀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구체화한 게 요런 게 네. 있어요. 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러니까 계약서의 이름이 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느냐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대법원에서 제시를 한 거예요. 아직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 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다는 게 대체 뭐냐? 아 요렇게 일하는지를 보면 돼 라고 해서 이제 이게 등장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제일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면 1번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해주고 그리고 왜 우리 좀 규모 있는 회사들은 취업 규칙, 뭐 네네네. 운영 규정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적용을 받는지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근데 1번은 해당되지 일단- 않아요? 일단 1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저희가 의견을 나눠볼까요? 너무나 그렇지 어. 않나요? 너무나 해당될 것 같아요. 아이돌도 기획사 흔히 말해서 이 기획사 소속사가 지정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디 프로그램 나가라. 감독도 하고. 그래, 근데 나는 저게 조금은 의아하기도 한 게 약간 연차 차면은 어느 정도 협상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본인이? 그러니까 하자는 대로 다 하진 또 않게 근데 되는 그건 거잖아요. 회사도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잖아. 어느 부장급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째고 약간. 왜냐하면 나도 활동을 고용돼서 하지만 내가 제안하고 내가 이 사업 하자고 그러고 이건 내 자율성이고 이거 협상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가 결국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 일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사실상 내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휘 감독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거지. 나는 그래서 그건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번도 사실은 맞아요. 뭐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서 3번 한번 비품 생각해보면 원자재 이게 작업 등을 소유하거나 독립하여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비품 원자재 스스로 소유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일반 사무직이라 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무직 뭐 파티션, 네. 책상, 의자, PC 네. 다 자기가 사서 들고 다니나요? 아니요. 안 그러죠. 네. 네, 그런 의미예요. 아. 네. 업무에 필요한 비품이나 원자재 같은 걸 누가 제공하는가, 아, 누가 가지고 사업주가 있어서 제공하느냐. 제공하는가. 근데 연습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 다 사업주가 제공하잖아. 아이돌한테. 가 다 연습생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메이크업이라든지 오. 이런 것도 필요한 것도 그다음에 뭐 연습할 때 이제 선생님을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트레이닝 한다든지 그리고 녹음실 그거 다 회사 비품이지 본인이 하지 않잖아요. 그냥 계약할 때 풀로 땡겨가지고 너무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저것도 너무 해당되지 않나?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는 그러니까 노동자라면은 그 위험을 자기가 부담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못 한다는 거죠. 그런 못 부담을 한다.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흑자 적자 이런 게 나 혼자만의 어떤 책임과 그런 걸로 다 할 수 있나요? 그 아이돌도 아니죠. 아니죠. 아이돌도 맞아요. 근데 이런 이견은 있을 수 있어요. 아이돌을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불미스러운 어떤 네. 스캔들 같은 게 나면 음. 회사가 흔들릴 수는 아, 있잖아요. 그쵸. 주식이 떨어진다거나. 네, 그렇죠. 뭐 그런 면에서 약간 이견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식의 주가나 지표나 이런 게 있을 때 과연 정말 저것 때문인가?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굉장히 불투명하잖아요, 늘. 보수의 성격이 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자, 이거는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다시 일반 사무직이라고 생각했을 때 보고서를 제가 써였어요. 네. 그럼 보고서 작성 완성하면 보고서 값을 받나요, 보수로?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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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프리젠테이션을 했어요. 너 오늘은 프리젠테이션 5점 만점에 5점이야. 200만 원 줄게. 5점 만점에 3점이야. 100만 원 줄게.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출근해서 나에게 부여된 업무를 그냥 하면 그 자체로 그냥 돈이 나오죠. 오늘 내가 발표를 했든 뭐 보고서를 썼든 안 썼든. 저건 해당 안 될 수 저거는 있겠다. 해당 안 될 수 저거는 있겠다. 100%안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왜냐하면은 조금 몇 장을 앨범을 몇 장을 팔고 어떤 종류의 행사에 가고 어떤 종류의 광고 계약을 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에 따라서 돈이 계속 달라지긴 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근무하는 거 자체로 그 급여가 나오지는 그치 그쵸 맞아. 그쵸.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수납 네. 그런 문제가 발생. 문제가 좀 있죠. 이게 근데 보수경까지 근로 자체해야지 근로자라는 거거든요. 네, 이건 좀 그렇죠. 그럼 지금 당장 아이돌들한테 어떤 것이 필요할까 맞아요. 이런 거를 좀 얘기를 그러니까 네 자연스럽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자. 그러니까 이미 좋은 게 나와 있으면은 그걸 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표준 계약서를 조금 더 정량화시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 그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표준 계약서만 띡 던져놓을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쓰이고 있는 실태 조사 같은 것도 맞아요. 매년 해서 그런 것도 보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안 쓰이고 있으면 왜 안 쓰이고 있고 어떤 특히 분야에서 뭐 기획사별로 뭐 중소기획사, 큰 기획사 뭐 이런 식으로 또 분석을 해서 중소기업 기획사에서 더 많이 안 쓰이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왜 안 쓰는가? 여기서 더 뭔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저거를 들어요. 사실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있긴 해요. 조사도 하고 이렇게 표준 계약서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안 해요? 잘 안 되죠. 아예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법적 강제력이 유독 발휘되지 않을까요? 이 표준 계약서에 대해서. 뭐 사실 그건 답은 명확하죠. 그냥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죠. 이걸 안 쓰면 과태료 얼마, 벌금 얼마 뭐 이런 거를 정해놓으면 조금이라도 더 맞아요. 쓸. 근로계약서는 정해놨잖아요. 미작성하거나 미교부하면 바로 벌금 500만 원 이하. 근로기준법에 속하지 않고 그리고 너는 노동자라고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보지 않으니까 알아서 살아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요. 맞는 네. 지적이세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뭔가 부당한 대우를 일하는 사람으로서 받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고 이렇게 뭐 알아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던 아니던 간에 아이돌도 약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면서 이 사람들도 근로기준법상의 그런 것처럼 좀 뭔가 표준계약서대로 안 하고 얘네 공정하게 안 하면은 과태료 내놔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근데 저게 진짜 중요한 지점인 게 노동계에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법에서 정해놓은 근로자의 모양은 너무 좁다. 법이 예정하고 맞아요. 있는 근로자의 모습은 그쵸. 너무 한정적이다. 근로자를 왜 이렇게 범위를 좁게 하느냐? 넓혀야 된다. 사실 지금 이제 노동관계 법령들에서 범위를 넓혀오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노동관계 법령의 어떤 기본 개념이거든요. 네. 다 여기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바꾸지 않고 지금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산재 같은 거는 뭐 특수한 몇 개 업종은 산재 뭐 보험 가능, 뭐 고용보험도 특수한 몇 개는 고용보험 가능, 뭐 예술인도 고용보험 생겼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한정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애초에 노동자 개념을 확장해야 된다. 이런 맞아요. 운동이 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맞아. 왜냐면 아이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맞아요. 굉장히 진짜, 빠르게 네, 네. 다양한 맞아요, 직업군이 맞아요. 생기고 요즘 있잖아요. 플랫폼 노동자들도 그래서 맞아, 굉장히 맞아. 저 얘기 많이 하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저의 마지막 궁금한 점은 아이돌도 함께 쟁의할 수 있을까? 그러게. 아니 근데 지금 어떤 노동조합 같은 걸 만들 수 왜냐면은 있을까? 저는 아이돌도 아이돌이지만 좀 팬덤끼리도 좀 뭉쳐보면 맞아. 근데 저도 이것도 진짜 중요한 지점이에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맞아, 맞아. 파업을 하려면 어쨌든 무기가 있어야 돼. 팬들도 그걸 응원해주고 그쵸, 지지할 맞아, 수 맞아. 있어야 지지할 되거든요. 수 그러니까 있어야죠. 지금 당장 앨범 내는 게 우선이지 니네가 파업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저희 오늘 고생해주신 이제 그 김세정 노무사님께 너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또 아까 퀴어 동네 홍보 멘트도 하고 싶어 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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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일단 오늘 나와서 그 전까지 저도 아이돌과 노동을 연결해서 생각을 많이 못 해봤었는데 진지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저도 즐거웠고요. 사실 아이돌이 꼭 법상 근로자여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도 퀴어 동네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 사이에서도 되게 많이 갈렸거든요. 우리가 쉽게 상상하는 아이돌의 모습이 약간 스포트라이트 받고 돈 막 네. 천문학적으로 벌고 이런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고, 그리고 또 아이돌들 사이에서도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는데 스펙트럼이 정말 넓잖아요. 맞아요. 소위 말하는 뭐 1군, 저 이런 말 싫어하는데 아무튼 뭐 1군인지 아닌지, 아니면 뭐 약간 아이돌이 아니어도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뭐 그런 경제적 여유나 뭐 자산이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너무나 다양해서 단일한 집단으로 묶을 수 없다는 거, 이런 것도 있겠고, 어쨌든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 아이돌도 법상 노동자일 수 있을까라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이돌이 일단 상품이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인 아이돌이 좀 정당하게 어떻게 좀 잘 살아갈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가지고 앞으로도 좀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 근로자성 판단 기준 보시면서 혹시 나도 근로자? 혹시 나도 퇴직금? 이런 고민이 드신다면은 CG를 넣어주세요. 아, 여기로 네, 여기로 저희 퀴어 동네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와,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퀴어돌 영화방 시즌2 에피소드 7번째 방송으로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두 분 사전에 조금 그 마지막 인사 어떻게 하고 싶은지 좀 뭘? 아까 그 생각도 못했네. 나도 생각 못 하고 있어. 아, 오빠야 지금 생각할 시간 없어. 빨리. 진짜 할게요. 프로다.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아무리 우리가 지금 저희 녹화 시간 좀 길게 가긴 했어요. 근데 아니 그것만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어. 지금. 사실 퀴어를 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찍는다는 게 그걸 둘러싼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또 여전히 아닌 것 같다 싶은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은 백래시들 사이에서 우리가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번 시즌을 이렇게 같이 또 찍을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추천해 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 영상 시즌2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즌2 이제 시작하기 전에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누면서 좀 시즌2에는 시즌1과 좀 다른 방향으로 또 퀴어한 케이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찍으면서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고 저도 되게 많이 배웠고 너무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 저는 진짜 아이돌 당사자분들이 저희 영상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작하시는 분들, 기획하시는 분들 맞아. 모두들 꼭 필수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쩌면 시즌3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필기님이 원치 않을 수도 있지만 제정신이야 지금. K-팝이 계속 되는 한 우리도 계속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시즌3로 또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때 또 만나요. 왜 약속을 당신이 해요? 왜 약속을 선생님이 하세요?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행복해하는 걸 담은 컨텐츠를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성소수자는 퀴어들은 이제 늘 사건 사고와 함께 언급되거나 맞아요. 이제 그럴 때만 소환되거나 아니면 늘 행복을 증명하는 방식으로만 이제 우리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어요. 약간 우리도 이렇게 잘 일할 수 있어요. 우리도 남들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들 등장을 하는 게 좀 늘 이제 답답했어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지금 한국 사회 상황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자기가 뭔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소소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어떤 성소수자들의 모습을 너무 보여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 이제
너무 보여지지가 않았다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그런 의미에서 제작을 하게 되었고 어떤 사회가나 미디어가 주로 요구하는 어떤 성소수자의 어떤 이미지가 아닌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어서 좀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마치기 전에 개인적으로 좀 감사해야 될 분들이 한 분이 있어요. 저희가 사실 제 본업은 비욘디 무지개 재단이라는 성소수자 인권 단체, 그러니까 인권 활동을 지원하는 재단에서 일하는 게 제 본업이고요. 사실 이 퀴어 유튜브 채널 큐플래닛도 비욘디 무지개 재단에서 만든 채널이에요. 그래서 비욘디 무지개 재단이 얼마나 운영 자금을 잘 확보하느냐가 이 채널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2024년 한 5월쯤인가 레인보우 제로즈라는 제로베이스 원 팬덤 국제 LGBT 제로베이스 원 팬덤이에요. 거기서 저희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Thank you Rainbow Zeros. I still remember you guys. And again, thanks for your support.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아이돌 멤버 중에서 없겠어요? 사실 퀴어? 아이돌 멤버들이 아끼는 사람 중에서 성소수자 없을 리가 없고 한국의 성소수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이 나아져야지만 지금 자신을 표현하지 않고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내보이는 것이 가능해질 텐데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돌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더 나은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후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투쟁. 투쟁. 투쟁 하셔야죠. 투쟁. 끝인사로 투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투쟁.